거래 규모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이동시키는지, 매수와 매도 물량의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시황 영상에서 매일 소개해드리는 CVD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과연 어떤 원리로 산출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일까요?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CVD 지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달라는 댓글이 꽤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CVD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CVD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자, 이 CVD는 Cumulative Volume Delta의 약자입니다. 세 개 단어를 하나씩 떼서 보면 그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Cumulative는 누적된이라는 뜻입니다. 볼륨은 거래량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마지막 델타는 수학에서 변화량 혹은 변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따라서 CVD 지표는 특정 기간 동안의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의 거래량 차이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정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매수 거래량에서 매도 거래량을 뺀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경우 플러스 값을 가지고 매수가 매도보다 적은 경우, 즉 매도가 더 많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머릿속에 조금 덜 그려지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차트를 보시면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적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9월 1일에 시장가 매수가로 10만 USDT가 이루어졌고 매도가 5만 USDT가 이루어졌다면 델타 값은 매수에서 매도를 뺀 값이니까 5만 USDT가 되겠죠. 자, 바로 다음 날입니다. 9월 2일에는 시장가 매수가 20만 USDT가 이루어졌고 이 매도는 10만 USDT가 이루어졌을 경우 델타 값은 20에서 10을 빼서 10만 USDT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 더 9월 3일에는 매수가 20만 USDT, 매도가 25만 USDT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날은 매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델타 값은 마이너스 5만 USDT가 되겠죠. 자, 이걸 누적시킨다면 9월 1일에는 5만 USDT이고 9월 2일에는 여기에 10만이 더해져서 15만 USDT가 될 겁니다. 자, 9월 3일에는 마이너스 5만 USDT가 더해지게 되니까 10만 USDT가 될 것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가격대를 그려서 CVD 차트를 연결해서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VD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시황 영상에서 공유드리는 이 CVD 지표는 Material Indicators라는 사이트에서 집계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 이 주문량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모든 거래소의 값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워낙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인 걸로 적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VD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파이어 차트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자, 이 파이어 차트의 핵심은 특정 가격 구간에 존재하는 매물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매물대의 양을 색으로 표현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 좌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상이 표시되어 있죠. 색상이 밝을수록 두껍고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검은색 순서입니다. 자, 색이 밝고 두터운 매물대는 강력한 지지 혹은 저항 영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파이어 차트에서는 이 가격이 함께 표시가 되는데요. 가격대 아래에 위치한 매물대는 매수벽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가격 아래에 위치한 두꺼운 매물대가 있으면 그 영역이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 구간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가격 위에 위치한 매물대는 매도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 위에 위치한 두꺼운 매물대는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다가 그 저항 영역에 부딪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CVD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이어 차트의 아래에 있는 영역이죠. 제가 시황 영상에서 공유드리는 CVD 차트에는 NORM.CV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Normalized, 즉 정교화 CVD 차트를 의미합니다. CVD 차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앱솔루트 CVD입니다. 앱솔루트 CVD는 이 표준화 과정 없이 물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고래와 새우의 거래량 차이가 워낙에 커서 비교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노멀라이즈드 정교화 CVD 차트입니다. 자, 거래량 차이에 따른 이 집단별 CVD를 0에서 1 사이의 동일한 범위로 표준화를 적용한 것입니다. 모든 규모의 주문량이 0에서 1 사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모의 주문 흐름을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의 규모에 따라서 색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총 5가지의 색상으로 거래량의 규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황, 초록, 빨강, 보라, 갈색이죠. 그리고 파랑은 전체 주문량 추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규모의 물량은 갈색입니다. 단위는 달러인데요. 갈색은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규모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화로는 13억에서 132억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죠. 자, 보라색은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빨간색은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초록색은 1000에서 10,000달러, 마지막 주황색은 100에서 1000달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고서 그럼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VD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CVD가 플러스 값을 나타내면 우상향 추세의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의미이죠. CVD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면 우하향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코인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CVD가 0의 값을 보이면서 이 평평한 모습을 나타내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더 가파를수록 추세와 모멘텀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도 더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정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CVD의 색상은 고래와 새우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 고래의 물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엄밀하게는 주문량입니다. 지갑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래와 새우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각 투자 주체들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많은 물량을 움직이던 고래는 갈색 영역에 주로 표시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의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빨간색 영역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같은 투자 주체라도 말이죠. 다만 시황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물량보다는 고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억에서 100억대 이상의 큰 물량을 움직인다는 건 고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주문 규모별로 이 CVD를 관찰하면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의 큰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우와 같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보다는 기관이나 세력, 고래에 의한 추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추세의 큰 흐름을 파악하면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VD 지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자, CVD 지표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많이 활용하는 트레이딩 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뷰에서는 주문의 크기별로 이 CVD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CVD 지표는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지표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월별 이용 가격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본 파이어 차트 플랜으로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차트를 하나 보기 위해서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사이트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스의 트위터 계정을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차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주기적으로 CVD 차트를 공유하는 계정도 있습니다. 자, 이 지표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해당 코인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물량, 고래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마찬가지겠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CVD 지표 역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커먼체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